자, 요 1번부터 풀어봅시다. 이제 정규분포 이제 처음 다시 돌아가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확률을 표현하고 있는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뭔 얘기하는 거냐면 정규 곡선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k에 1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을 때 이 확률에 표현한 이게 제일 값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크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러하냐라고 하면 k-8이라고 하는 어떤 값서부터 k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사실은 우리 확률을 표현한 거니까, 그치? 그 넓이가 제일 크다는 거야. 언제? k에 12가 들어갔어. k가 12 넣어버려. 그럼 얼마야 이거? 4. 여기는 얼마겠어? 1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다. 무엇을?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 여기는 한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M. 0 아니고 아직 0 되기 전이야, 그지? 평균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적당히 어떤 범위를 이렇게 선생님이 칼질 2번으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넓이를 생각할 거지. 근데 그 넓이가 제일 크게 나와야 된대. 그럼 얘들아 이걸 어떻게 잘라야 제일 크게 나오는 거야? 평균이 가운데로. 그렇죠. 평균이 딱 한가운데로 오게 자르면 그게 제일 크게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귀퉁이 잘라놓고 제일 크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가운데 볼록한 이 삼봉우리가 들어가게 자르면 좋은데 그것도 치우치는 것보다는 딱 이렇게 가운데다가 평균을 두고 잘라주는 게 가장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가장 크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안다. 이 한가운데 누가 들어야 된다고? 평균. 평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M이라고 쓸 건데 심지어 우리는 알 수 있다. 무엇을? 4에서 12 한가운데 평균이 있다. 어떻게 구한다? 그야말로 평균을 구한다. 그지? 그야말로 진짜 평균을 구해버리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때 얼마가 나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려졌을 것이다. 좀 삐뚤어졌어. 어쨌든 저런 식으로 그려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알아버렸다? 네, 평균이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런 문제는 정말 풀이가 저렇게 생긴 거야. 이게 다야. 자, 2번 볼게요. 2번은 확률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고 그걸 가지고 확률을 지금 두 개가 같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쁘게 한번 써보자. x는 따르고 정규분포를 10의 3제곱, 그 다음에 y도 따르고 정규분포를 9의 4. 이 문제 틀린 친구도 꽤 많아. 왜 틀렸을까? 여기 때문에 틀려. 지금 얘 A라고만 나와있지, 그치? 네. 그럼 우리 항상 뭐가 잘 보이게 써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곱을 딱 이렇게 써줘야 우리 표준 편차를 보기가 쉽다라는 거야. 실제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예요, 지금? 루트. 그렇죠. 여기 루트 A였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 다음 문제 풀 때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놓고 X랑 Y랑은 서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근데 그 다음 하고 싶은 거는 비교를 하고 싶어. 12, 3, 13, 여기는 7, 9, 2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원래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죠. 왜? 그래프의 종류가 달라요. 양상이 달라요.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이 정규분포의 곡선을 하나로 규격화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뭐 하면?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를 해주겠다. 그럼 얘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Z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또 열심히 10 빼기 10 뭐 나누기 3 뭐 이렇게 쓰겠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얘는 평균 그 자체지. 그러니까 0. 13이라고 하는 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1시그마만큼 떨어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3 맞는데 그게 시그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13 빼기 10을 3으로 나눈다. 써도 돼. 근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연습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점점 빨라지죠? 자, Y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할 거다. 근데 얘는 쓰긴 써야 돼. 7 빼기 9 밑에 두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Z로 바뀌었고, 얘는 쓸 수 있겠다. 9 빼기 9니까. 그죠? 평균 그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0으로 Z 값을 찍어주면 되죠. 이제 얘네 둘을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얘네 둘.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지. 이제는 가운데가 0이에요. 0하고 1 사이야. 여기가 2이야. 이만큼의 넓이와 같은 넓이를 이쪽에서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어딘가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어딘가가 어디겠어? 그렇죠. 여기에 대칭되는 여기에 찍혀 있을 거다. 얘 마이너스 1일 거다. 위에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2면은 되니까 A는 뭐가 돼요? 4. 암산 하지 말고 여러분은 식 써서 하시는 거 추천.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X는 정규분포를 따라. 그리고는 어떤 확률이 또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 그럼 우리 이거 정규분포 곡선에서 뭔가 이렇게 볼 거야. 근데 갑자기 Y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 이 X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Y라고 하는 애인데 Y의 정보 두 개를 줘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Y의 평균이라는 건 이걸 구했다는 얘기야. 이게 51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Y라고 하는 식이 어디서부터 이제 온 거냐? X에다가 3분의 1 해가지고 1 더한 걸로 왔다는 거야. 자, 왜 이걸 X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냐? 우리 위쪽 두 줄에서 알 수 있는 건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보들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X에 대한 얘기로 돌려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X 앞에다 3분의 1 곱하고 뒤에다가 1 이렇게 더했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X에 대한 평균에다가 몇 배 하고? 3분의 1. 그 다음 뒤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것이 지금 얼마가 나왔다? 51이 나왔다는 거죠. 넘기면 50. 3 곱하면 요렇게 계산되는 거죠. 150. 그래서 얘가 지금 알게 되고 요걸 알게 되고 이거 150이에요 지금. 평균이 150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의 분산을 알려줬어요. 근데 Y는 어디에서 왔다? 3분의 1 X 플러스 1로부터 온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는 안다. 분산, X의 분산에다가 몇 배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요거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몇 배를 하면 되겠어요? 2분의 1 제곱.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 9분의 1. 그렇지. 요렇게 한 거. 그 다음 뒤에 더한 건 어떻게 돼요? 의미 없어요. 분산해서 똑같이 움직인 건 퍼짐의 정도가 상관이 없어. 얘가 지금 얼마란 얘기냐면 9분의 4란 얘기예요. 얘 분산 얼마다? 4. 그러면 우리 저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다? 그렇지. 얘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이제 X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됐냐. 얘가 A-3보다 작은 거고 얘는 이걸 왜 굳이 한번 썼을까? X는 B 플러스 2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얘는 A-3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에 색칠이 되는 거고, 그치? 얘는 B 플러스 2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색칠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런 두 개의 확률이 똑같대. 자, 이 문제를 뭘로 풀어도 돼요? 지금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명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Z값으로 환산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놓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야? 표준 정규분포까지는 아니지만 정규분포 따르는 건 확실하잖아, 그치? 네. 저 표준하기 전에 그럼 여기 가운데가 지금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평균 얼마? 150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어떤 거보다 왼쪽 색칠하고 어떤 거보다 오른쪽 색칠한 게 서로 같다는 거지. 근데 그럼 선생님 A-3 여기인가 봐요. 그럼 B 플러스 2는 여기가 되면 A-3의 왼쪽, B 플러스 2의 오른쪽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A-3이 B 플러스 2보다 작은 거 확실해? 사실 여기 더 단서가 없어. A하고 B가 뭔지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없거든? 그리고 물어볼 때도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그냥 물어보라고 돼 있어. 단서가 더 있지는 않아. A, B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 여기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게 어느 게 더 왼쪽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150보다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큰지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B 플러스 2가 여기에 있고 A-3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럼 A-3 왼쪽을 색칠하는 거니까 으아 이만큼 다 색칠하는 거야.
얘 오른쪽 색칠하는 거니까 여기 이게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야? 중요한 결론. 이게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치? 근데 확실한 거. 이 간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치? 같은 만큼 떨어져야 돼. 이렇게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만큼 떨어져야 된다. 됐다. 그럼 이번에도 우리 무슨 얘기할 수 있다? 오늘 똑같은 거 한 3번 할 건데 뭔 얘기할 수 있다? 간격이 똑같아. 등차 중앙. 뭐야? 평균 낸 게 요거다. 그러면 A-3에다가 B 플러스 2를 더한 다음에 뭐 한 거? 2로 나눈 거. 그게 무엇이다? 150. 2 곱하니까 300.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301. A 플러스 B는 301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에다가 시그마까지 더해. 시그마가 얼마야? 2잖아. 그래서 301에다 2를 더해서 303이 답이 되는 거죠. 보이죠? 저거 Z로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굳이 Z까지 안 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표준화를 배우고 나서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표준정규분포를 배우고 나서 표준화를 시켜서 Z로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보면 좀 당황스럽지. 왜? 이게 원래 이렇게 표를 주는 거지. 심지어 너네 이 숫자가 익숙하기도 할걸? 많이 문제 풀어본 지금 0.4332? 0.477이? 그것인데? 뭐 이렇게 벌써 Z값이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좀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얘는 Z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줬다?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로 준 거야.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걸로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플레인 버전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저는 표준화 배웠으니까 할래요.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여기 옆에다가 칸을 하나 더 그려요. 우리는 알거든. 뭘 알아? 평균에서 1.5 시그마만큼 떨어지면 Z값 구했을 때 얼마야? 1.5. 평균에서 2 시그마만큼 떨어졌다는 건 얼마야? Z값이 2.5 떨어진 거? 2.5.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표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전 버전을 준 거야. 표준화하기 전 버전. 그래도 우리는 문제 풀 수 있다. 그대로 풀어볼게요.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구해야 돼. 이게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거고, 알고 있는 건 가나 조건이야. 자, 가조건을 볼게요. 가조건 보니까 어쨌든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확실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냐면 평균이 있어. 그건 아직 잘 몰라. 근데 확실한 거. 6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 색칠해야 되고 5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 색칠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쟤네들 색칠한 게 똑같대. 그러려면 확실한 거. 64랑 56 중에 누가 더 크거나 확실히 알잖아. 누가 더 커? 그러니까 64가 이쪽에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것보다 크다. 이쪽 이렇게 색칠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56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그치, M의 왼쪽인데 그것도 내 맘대로 저기 가서 막 찍는 게 아니라 어디다 찍어야 돼? 그치, 같은 간격만큼 이렇게 떨어진 여기에 56이 있다 하고 그것보다 왼쪽. 이렇게 같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버렸어요? 또 나왔네. 아까 쌤이 오늘 3번 나올 거야 했는데 벌써 3번째. 자, 어떤 얘기 할 수 있어요? 같은 간격. 그렇지.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나온다. 얼마야? 60. 네, 60. 그래서 얘가 60을 따른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찾아와야 되는데 나 조건이 익숙한 그것? 뭐 이런 느낌이야. 제평이죠, 이거 지금.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평은 뭐 얘기할 때 튀어나오는 애지? 분산. 네, 분산 구할 때. 제평, 평제 하면은 그 빼면 그 분산이잖아. 그러니까 제평을 이미 해놨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평제를 빼야 돼. 너네 평균 구했어? 방금 구했잖아. 60. 그 제곱이야. 얼마야? 3600. 그랬더니 얼마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다? 분산을 말하는 거다. 그럼 이걸 알고 있으니 이제 올라가. 여기로 올라갈 때 뭐라고 가야 돼? 4제. 요렇게. 그래서 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완전 다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정규분포로 풀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선생님 이제 그냥도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거. X가 68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표준화를 시켜서 봐도 되지만 그냥 이 자체의 숫자를 뜯어보는 거야. 68은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평균이 지금 얼마죠? 거기에서 얼마만큼 더해진 거예요? 8만큼. 근데 그 8이 어디서 온 거야? 8이 얼마만큼이야? 지금 표준 편차가 얼마니까? 4니까. 이 시그마만큼 온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평균 더하기 이 시그마만큼인 거예요. 이게 지금 4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끝난 거죠. 평균에서 이 시그마만큼 더 간 거. 지금 보세요. 얘도 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평균에서부터 어떤 값까지인데 그게 1시그마 더 간 거냐, 2시그마 간 거냐, 2.5시그마 더 간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지금 68 평균에서 2시그마만큼 더 간 거 어느 줄이에요? 477. 요 줄 말하는 거죠. 477. 그러니 우리가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평균이 있으면 지금 여기가 평균 플러스 2시그마 이게 68이고 여기가 60인 거거든? 이렇게 됐을 때 얘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럼 어디까지 득질이야? 저기 왼쪽까지 다 득질이야. 지금 이 표에서 준 거 0.477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준 거지. 그치? 0.477. 그럼 최종 다 뭐라고 써야 된다? 0. 그렇지. 0.977 이렇게 써서 여기 0.5가 더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다. 오늘은 아무리 고개를 돌려보고 아무리 시계를 봐도 시간이 천천히 가는 날입니다. 네. 100번 보세요. 시간이 가나 안 가지? 선생님 혹시 숙제검사? 선생님 오늘 숙제검사 사실 해도 되는데 별로 의미 없어서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밤에 숙제했던 애들이 억울해 죽으려고 하대? 근데 그게 왜 억울한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억울해? 아니요 저 아침이었습니다. 억울할 만하네. 너 어쨌든 언젠가 풀었어야 되잖아. 그치? 공부를 한 사람은 풀었을 거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베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거고. 해왔어? 마음이? 숙제 안 했어? 검사하자. 숙제가 안 해. 어제 전지민이 숙제 안 나, 오늘 검사 안 한다고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다며? 어제 저녁부터 선생님이 컴플레인 받았어. 그래서 유명한 끝까지 한 거야 뭐야? 걔가 다 얘기하고 다녔나 보다. 맛있게 된 거죠. 나한테 쫓아가가지고 물어보잖아. 뭐 검사하냐고. 아니야, 아니야. 귀찮아. 그 수행평가 입력 다 끝났어. 그래서 그랬어. 너무 힘들어. 자, 또 합시다. 5번. 5번 문제. 자. 우리가 기계처럼 잘 풀 수 있는 그 문제죠. 기계처럼 잘 풀 수 있는 그 문제. 기계처럼 잘 풀 수 있어. 왜 그래요? 네, 표준화 해가지고 확률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죠. 자, 해봅시다. 문제를 읽고 정리도 하세요. 자, 뭐예요? 지금 어떤 거 보니까 아하, 수학 시험을 봤고요. 수학 점수를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어요. x는 따른다. 정규 분포를. 평균이 얼마? 68 표준 편차 10에 그럼 여기다가 제곱 이렇게 쓰고 x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점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표시를 했어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수험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가 이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 55점 이상. 그 다음에 78점 이하. 1. 무엇을 찾는다? 확률을 찾고 있다. 아하, 좋아. 우리 당연히 뭘로 풀 거다? 표준화해서 풀 거다.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51쪽에 있는 그 표를 외우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걸 시험 시간 한 장씩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뭘 준다? 이렇게 Z값
값에 관련된 이 확률 값을 이렇게 네모난 표를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얘를 표준화시키면 된다. 표준화 Z. 자, 봤더니 55에 68은 한번 씁시다. 55에 68 그걸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눈다. 78은 나 그냥 할래. 왜 그러냐면 78하고 68 빼려고 봤더니 얼마야? 1시그마만큼 딱 차이 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얼마란 얘기야? 네, 이렇게. 요것만 계산해요. 이거 얼마예요? 위에가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반드시 뭘 해라?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라. 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 곡선 그린다. 가운데가 여기다. 마이너스 1.3은 왼쪽에 있다. 아까 전 시간에 잘했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이 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트 부분의 넓이와 체크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된다. 어디에 있다? 이 표 안에 있다. 보니까 1.3은 요거고, 그 다음에 1.0은 요거네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돼. 그래서 등호딱 쓰고 더하면 0점. 뒤에서 더하니까 5, 1하고 3이니까 4, 4하고 4, 3, 4, 7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했다. 그 다음에 6번 실판을 재활용하겠습니다. 자,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분의 m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을 다 구해놨어요. 그때 m 값을 이제 거꾸로 찾아가면서 구하는 거죠. 자, 우리 꺼라 갑시다. 자, 얘는요 써보면 x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평균이 m, 표준 편차는 3분의 m이고 그거의 제곱이 이렇게 써 있으면 잘 쓴 거고. 자, 확률을 이미 자기가 구해놨어요. 어떤 거? 이런 거. x 이하 2분의 9. 근데 그게 0.9987이죠. 오케이. 분명히 얘도 그러면 뭘 했을 것이다. 표준화를 해서 z값으로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2분의 9여도 마찬가지야. 2분의 9에서 평균을 빼고 이 밑에 누가 들어와야 돼? 그렇지. 요렇게 들어온 게 지금 0.9987이다라고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가운데 표준이니까 0이야. 근데 어떤 것보다 작다니까 이 값의 왼쪽을 색칠을 할 건데 그 색칠한 땅덩어리가 이만큼이야. 이거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작다고 뭐 한 거 아니지? 진짜 커요?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다 커요. 지금 커요, 작아요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0.5. 네, 0.5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였어.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이제 너네가 그 정도 이제 톱밥이 생기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이 값이 선생님이 지금 몰라서 별이라고 치면 이 별이 어느 위치쯤에 있어야 적합하겠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보다 왼쪽을 색칠할 건데 그게 거의 1에 가까울 만큼 넓이가 뒤딱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별값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이런 데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것보다 작다 색칠을 다 하면 그게 0.9987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거냐? 왼쪽 반절은 얼마라는 걸 알아야 돼. 0.0. 그렇지. 얘는 0.5라는 걸 알고 나머지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아는 거죠. 0.5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 9987에서 빼야지. 그럼 얼마야? 0.4. 4987. 그럼 우리는 이제 안다. 무엇을? 0.4987에 해당하는 Z값 3.0이었네.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란 얘기야? 3이었단 얘기야. 이게 결국 3이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2분의 9에서 m 빼고 그거에다가 3분의 m을 하는 게 뭐가 나와야 된다? 3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풀면 2분의 9 마이너스 m은 1 곱하니까 m 2m이 2분의 9 m은 4분의 9 이렇게 푸는 방법 한 가지. 최종 마지막에 이제 답 계산하는 것만 다시 보는데, 자,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어떤 생각? 얘들아 봐봐. Z값이 3이 나왔다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는 해야 돼. Z값이 3이 나왔다는 거지. Z값이 3이 나왔다는 건
지금 여기에 우리 기준이 됐던 게 2분의 9였잖아. 2분의 9라고 하는 숫자는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니까 3이 나온 거야. 3을 찍으면 그렇지. 3표준 편차 3시그마 만큼. 근데 3시그마를 그냥 시그마로 쓰지 말고 저기 시그마가 얼마였어? 아예 3분의 응. 요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푸셔도 N값 나오죠. 그죠? 이렇게 쓰면 장점 계산식이 조금 더 간단하다. 하다못해 좀 번분수는 안 그려도 되잖아. 네.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저런 생각도 가능하다. 그래서 평균에서 30여만큼 떨어진 거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풀으려고 답만 적어놔? 힘들지 않겠어? 얘들 수업 시간에 저기 화장실 가서 한숨 자고 와? 아니요. 지민이 자고 와? 너 자고 온대 애들이. 거기다 침대 하나 놨어? 근데 지민아 너는 매력적인 친구인가 봐. 애들이 너 되게 놀려. 아닌가? 날 놀리는 건가? 지민은 친구인가? 지민이 맨날 화장실 가서 자고 온다고 애들이 그랬어. 작년 생명 때는 수업 단절 보건실에서 아니, 보건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파서 갔겠지. 아니 자러 가는 걸 누가 나는 아팠어. 아니 그럼 보건실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저 자러 왔어요 그러면은 재워주시지 않잖아. 그래 지민이는 작년 특별 케이스라고. 아 진짜? 얘가 좀 아파 보여가지고 쌤이 그래 약간 병양지가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 사람이 약간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게 말이야. 애들이 시험을 3주씩 봤으면 좋겠어. 하루에 한 번씩. 어때? 3시간 자율학습하고 4교시 시험 하나 딱 보고 하는 거. 어때? 3주 동안. 아니나 괜찮지? 야, 비 아직도 와? 네. 아 진짜 비가 많이 오네? 많이 와요. 네. 헐. 근데 축구 안 나와? 네. 쟤네 왜 축구해? 모르겠어요.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요. 몇 학년인데? 중학생. 아 중학생은 그럴 수 있지. 네. 젊잖아. 대사이도 아니죠. 젊잖아. 힘드네. 아우 해야겠죠. 자,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Y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러분 요거 보고서 그런 생각해야 돼. 그 뒤에는 이제 설명해 준 거야. X는 F로 쓰고 Y는 G로 써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할 때 여기에 값을 구해라.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이고 일단 앞쪽에서 X랑 Y랑 보면 다른 종류의 정규 분포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평균이 8이고 하나는 평균이 12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평균은 다르지만 뭐는 똑같아요. 네,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얘기죠. 예. 와우!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하나가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여기 멀찌감치에 또 하나가 이렇게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있는 거죠. 그쵸? 하나는 10이고. 근데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뭘?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뭐가 동일한 거냐면 이 커브의 그렇지 이 산등성의 이 모양이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이렇게 좀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저기로 간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는 똑같은데 8하고 10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만나는 점도 벌써 보이죠? 여기 얼마예요? 이렇게 A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은 근데 여기서 뭘 알아버릴 수 있을까요? A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래요? 얘는 적당히 이렇게 밀어서 만든 애잖아. 그치? 네. 그리고 여기에 대칭축이 있고 여기에 대칭축이 있어. 근데 걔네들의 오른팔과 얘의 왼팔이 한 군데서 딱 만난 거야. 그러면 이 점은 어디에 있겠다? 8과 12의 가운데에 있겠다라고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가능한 이유는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는 팔이 좀 올라가 있고 하나는 팔이 내려가 있고 이러면 딱 한가운데서 만나지 않아요. 알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팔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 오른팔하고 얘 왼팔하고 딱 한가운데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A가 뭐가 되겠어? 두 개 더해서 10. 또 2로 나눠. 그치? 얼마야? 10.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8에서부터 10까지 구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구할 수 있냐? 네, 너무너무 잘 구할 수 있죠. 왜? Y는 따른다. 누구를 따르고 있었어? 12에 2제곱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보고 8 이상 10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선생님 신나게 제트값 구하러 갈 수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8이라고 하는 건 평균에서부터 몇 시그마 간 거예요? 1시그마인데 그게 플러스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왔어? 마이너스로 왔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10이라고 하는 잠깐 이상하지 않니? 두 개를 가야 되는 거죠? 4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에서 왼쪽으로 두 칸만 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시그마만큼 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넓이 처음 찾아보는 것 같아. 그치? 이런 넓이 진짜 처음 찾아보는 것 같아. 이런 거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서 마이너스 2까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0.4772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얘를 빼주는 거죠. 0. 여기 받아내면 없다. 1, 3, 6. 있어! 5, 9. 뒤에서부터 계산합시다. 예, 선생님. 네? 좀 근데 평균을 8로 해서 너무 많아. 평균을 8로 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이 8인 거는 누구의 그래프? X의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똑같은 자리를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 Y 그래프의 요만큼을 지금 찾으라고 한 거지, 그치?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이 X 그래프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고 거기서 이만큼 더 떨어진대요. 8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면 얼마야? 6이지. 거기서부터 이만큼 더 떨어진 4. 여기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확률 X가 4 이상 6 이하를 구해라. 이렇게 바꿔야 돼. 저걸 그냥 네 맘대로 X로 갈아 낀 다음에 푸는 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찾을 수 있냐? 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와우. 이거 어려워요. 아닌가?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그래프의 특징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은 이런 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풀었어? 너 답은 있어. 뭐 어떻게 풀어? 아, 볼펜으로 하지 마. 그럼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럼 문제지? 아이고. 큰일 났어요. 자, 적어봅시다. x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어떤 정규분포? 평균이 n, 표준편차가 4니까 4의 제곱으로 적어야 되는 이런 걸 따르고요. 아, 큰일 났네. 오, 저런 걸 알려줬어. 오, 장난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요. 8, 14, 2, 16일 때 함수값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찾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을 좀 맞춰서 그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간격을 얼마로 잡아가지고 찍어야 되냐? 여기 2가 있어. 너 잘할 수 있을까? 2. 그 다음에 여기 8이 있어? 8. 그 다음에 이게 지금 6개 칸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얼마가 있어? 14가 있어. 그 다음에 16은 가까이에 있겠지. 그치? 3분의 1만큼 더 가는 요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잘 비교를 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8일 때의 함수값이 14보다는 크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보다는 크니까 뭐 일단 여기다 찍어놔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찍혀. 근데 이제 F2가 어때? 16보다 또 작아야 돼. 얘보다 더 작은 거지. 얘보다 또 작은 거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찍어놓고 16에서 이렇게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왜 안 돼?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규분포. 그렇죠. 정규분포는 한 번 올라가서 내려가는 흐름을 타기 시작했으면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6에다가 이렇게 위를 찍어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당히 뭐 이렇게는 찍는 게 가능. 웜에 얼마나 고나게 잤으면 다 내던지고. 자, 16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것보다 F2가 더 작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작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거야.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여기가 제일 높은 자리인지는 알 수 없어. 그건 아직 몰라. 근데 그랬다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 내려가는 그름을 타면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여기가 제일 높은 건지 아닌지는 몰라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 M값이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M값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이런 거예요. 아, 선생님, 그냥 그림대로 여기가 제일 높은 동산 위 꼭대기라고 생각합시다. 산 정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돼. 어때? 여기랑 왜? 선생님 뭐 잘못 얘기했어? 여기랑 같은 간격만큼 같지? 그러면 여기랑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심지어 이것보다도 더 작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더 간 것보다도 작지, 그치? 그러니 어때요? 얘가 절대 평균이 8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개를 꼽아볼 수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이게 확실히 왼쪽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왔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9일 때 제일 높았다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9일 때 제일 높아? 그래? 그러면 9에서 여기 9가 있어. 여기가 평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얼마예요, 여러분? 7. 9에서 16까지 간격이 얼마예요? 7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2일 때랑 16일 때랑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벌써 깨져 있지? 아니지. 그러니 어머, 9도 아니야. 그러면 10이 되나?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10에 있나? 여기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10? 네.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8칸.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칸. 이게 더 가까우니까 조금 덜 찍혀있는 거 맞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또 궁금해야 돼. 그래? 10은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11일 때는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 거지. 아, 또 왜 안 돼? 8이랑 14가 11일 때는 뭐가 문제야? 3칸.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또 깨졌죠. 네. 아, 그러면 11 안 되고 이 앞도 안 돼. 되는 거 누구밖에 없는 거야? 10밖에 없는 거. 아, 이제 끝났어. 그래서 얘가 10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x가 6 이하일 때의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사실 보이면 6에서 10이니까 평균에서 마이너스 4만큼 간 거지, 그치? 그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요거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있으면 0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왼쪽 귀퉁이. 그럼 1까지의 값은 아까 얼마였어? 0.3413이었어. 0.5에서 0.3413 빼버리는 거죠. 그죠? 4, 9, 9, 10. 따라서 답은 0.1, 5, 8, 7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표준화 시켜서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디? 평균을 알아오는 과정이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냥 이 높이 맞춰서 대충 내가 자꾸 그려버릇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야. 그지? 대칭성 이용할 거니까 이게 높낮이만 좀 적당히 찍어놓고 간격으로 비교해가면서 이게 M값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파악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어라.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